네, 5월 28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양시장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돌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이 보이고 있지만 기관에서 이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사들이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상승불을 켜줬다 보니까 반도체 툭툭도 오늘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매도 우위를 좀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점도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예상대로 오늘은 좀 올라가 줘야지 맞죠. 어저께 하루 쉬었으니까 미국장도 좋았고 네. 유럽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중국과 일본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양봉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약간 오늘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많이 올라간다, 적게 올라간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처럼 원래 가지 못했었던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가 주고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도체로 물이 들 때 오늘 조선과 방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빠지지는 않지만 반도체보다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적인 약간 좋은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만 좀 돌아가 준다면 아마 2650포인트를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수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 좀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다음 주에 6월 3일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추경 예산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좀 조정을 받게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이 현물 들어오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시장을 겪어 나가면서 하루하루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왔네, 기관이 팔았네,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코리아 마켓이라고 하죠. 한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돌아오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 200 같은 부분에서 오늘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까지도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역시 대선 기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주라는 건 정책주로 물리기라기보다는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된다면 어쨌든 현재 수도권 쪽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붐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표 건설주들도 올라갈 것이고요. 아마도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낙수 효과인 건설 기계 쪽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제가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DOU라는 종목하고 SM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에서. 어저께 이제 하이브가 SM 지분을 2천억 정도 팔고 텐센트 뮤직이라는 중국 업체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어저께 애프터장에서는 SM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장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는데 아마도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한한령 해제로 좀 풀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텐센트 뮤직과의 상호 관계로 인해서 중국 쪽의 진출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DOU 같은 그러니까 SM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DOU 같은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SM이 5% 바로 뒤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5%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브레이킹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어 있었던 관계가 조금은 깨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주셨는데요. 또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 반도체주들이 조금 잘 가면 방산주들은 조금은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반상주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눌러줬다가 다시 또 그래도
놓치지 않고 가고는 있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LG 넥스원도 지금 한 달만 43% 올랐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로 굉장히 또 잘 올랐을 때 이럴 때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쪽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의 스타일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 영역 매매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LIG 넥슨만 신고가를 간 게 아니고 현재 현대로템도 신고가 영역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영역, 거기다가 하나 시스템까지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방산주들은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줌으로써 신고가에 올라가면서 어찌됐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글로벌이 돌아가는 판을 본다면 이제는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중간에서 세계적인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각각의 나라마다 자주국방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좀 슬픈 얘기지만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무기 생산이라든지 전차 생산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무기 생산의 가장 최대 선진국이었지만 계속해서 뭐 휴전이라기보다는 유럽 쪽의 평화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생산 라인이 많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 유럽에 대해서 발주도 또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이 뭐 싸다라고 말씀드리긴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지수를 좀 끌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방산 섹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달리는 말에 계속해서 잘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방산 쪽 놓치지 않고 계속 모멘텀 받아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전에 잠깐 짚어드렸던 테슬라 쪽에 우주 산업 쪽도 지금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셨었는데, 사실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운영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품 쪽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의 성능을 뛰어넘는 라이다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좀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좀 무조건 수익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을 하시려면 자율주행처럼 조금 어려운 데까지는 우리가 머리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금 앵커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로보택시라는 테마가 나오면은 또 국내 시장의 자율주행 테마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매매가 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구나라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좀 듬직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국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은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도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지금 멘토님께서 이 하이브 쪽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이브가 SM 엔터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오늘 SM 주가가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지금 6% 상승하는 흐름 가졌거든요. 네. 사실 K 콘텐츠 관련해서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엔터주 쪽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좋아요. 엔터주는 좋아요. 예, 계속해서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엔터주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풀려가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텐센트 뮤직이 SM 지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풀리냐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잘은 모르셨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4% 정도 텐센트 뮤직의 자회사, 텐센트의 자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 그 엔터 사업의 지분율은 중국 측의 자본이 어느 정도 좀 스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가 가장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SM이었고 그 SM의 지금 제가 그 그룹명은 갑자기 에스파라는 그룹이 중국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SM, 뭐 디어유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뭐 JYP 같은 종목들은 약간은 아직도 좀 눌려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편한 선택은 JYP 엔터 쪽으로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 엔터 쪽으로도 지금 이 안에서도 옥석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뷰티와 함께 K 엔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